근데 못 찾으면 8천억 원이잖아요. 저희는 그 돈을 돌려받지만 비엘에크만은 휴지 조각이 돼요. 무조건 목숨 걸고 찾겠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PSTH를 사고 있어요. 제2의 루시드가 될 만한 스펙은 뭐가 있을지. 매출액을 보면 하는 종목인데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미국 주식, 그중에서도 스펙 투자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유튜브 채널 리차드 주식부자 연구소를 운영 중이신 이명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차드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시죠? 네, 실명보다는 구독자분들도 리차드님의 얼굴은 익숙치 않은데 목소리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워낙 그 유튜브 채널도 이 스펙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채널이더라고요. 최근에 이 미국 주식 스펙 투자법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스펙 투자에 관련된 최초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식 출간된 책이 없다 보니까 저는 혼자만의 사명감으로 열심히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저자 직강으로 스펙 투자의 기초부터 실전 투자법까지 좀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님께서는 스펙 투자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스펙 투자를 시작을 한 게 그 니콜라라는 종목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수소트론 이콜라 맞습니다. 사태죠. 네, 이게 좀 사태란 말에 붙여야 돼. 네, 문제는 있지만 그건 뒤로 제쳐놓고 작년 한 6월경에 우리 국내 언론사에서 한화 니콜라 투자 대박이라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 2천억 넘는 돈이 니콜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순매수 기준으로 탑5 안에 들 정도로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우리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10불에 미리 공모가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최종 상장이 돼서 8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2, 3개월 만에 8배를 번 거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막 볼 때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도 40불이면 기관 투자자들은 4배를 번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개인이지만 미국 기관 투자자들처럼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10불 인근에 있는 스펙들을 찾아서 이제 씨앗들을 이렇게 뿌려놓은 거죠. 서학 개미들을 건드린 거네요. 니콜라 사태가. 그 덕분에 사실 국내에서도 이 스펙 투자를 씨앗 단계부터 투자하는 분들, 투자자 저변이 사실 넓어졌거든요. 리차드님 덕분에. 그렇다면 국내 개인들이 왜 미국 주식 그것도 스펙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원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스펙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페이퍼 컴퍼니예요, 스펙은. 근데 이 스펙이 이제 나스닥이나 뉴욕증권 거래소에 먼저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협상하고 합병해서 그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회 상장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펙하면 우회 상장. 이렇게는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되세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공모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의 IPO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IPO 시장은 미국 개인들도 참여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고액 자산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아까 니콜라를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전에 공모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는 바닥이 있는 주식 투자로 불려요. 주식인데 바닥이 있다. 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특성 때문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주가 하락이 제한돼 있고 이제 위로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스펙 같은 경우는 상승하거나 상승하지 않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공모가 $1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언제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공모가 10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딱 10불이 바닥은 아니고 한 1에서 3%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1에서 3%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주의할 점은 스펙이 인수합병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의 최종 상장을 하게 되면 10불 바닥이 사라져요. 아, 상장하고 나면 이제 스펙이 더 이상 아니니까. 그렇죠. 일반주가 되는 일반 거예요. 주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최종 상장돼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느냐. 보니까 한 28%? 30%는 공모가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70%는 공모가 이상, 제가 산 것보다는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종 상장 전에 그 기업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합병 대상 기업을 찾아서 계약을 맺고 그런 다음에 얼마 시간 지나서 다시 상장하는 거니까.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상장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그 기업이 실적도 좀 별로 없고 너무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전에 정리를 하고, 근데 만약에 그동안에 올라서 일정 안전마진이 붙으면 그 뒤에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스펙이라는 게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하면 원래 목적이 대상 기업을 찾아서 합병하는 게 목적인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거를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 원금, 정확히는 이제 공모가 10분은 저희는 돌려받아요. 아, 그래서 바닥에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모가 보장인데 이제 원금 보장으로 하시고 20불에 사셨는데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쵸, 그쵸. 공모가 보장, 공모가만큼은 돌려준다. 그래서 공모가가 바닥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서는 올해 특히나 왜 이렇게 스펙 투자가 인기를 끌었던 건가요? 인기는 작년 코로나 2, 3월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미국 기업 공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됐거든요. 표 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그렇죠. 진행이 안 된 거군요. 네, 공모가 측정도 어렵고 원하는 자금 조달도 하기도 어렵고. 근데 스펙 같은 경우는 스펙은 이미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 간에 서로 간에 딜을 통해서 계약이 되면 우회 상장처럼 쉽게 상장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대외 환경의 영향은 적게 받는 점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장에 대한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한테는 그런 공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좋은 거죠. 수요와 공급단에서 모두가 윈윈인 시장이 형성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 시장에서 스펙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됐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거의 130%나 또 증가를 했어요. 근데 반면 미국 시장은 이렇게 스펙이 핫한데 국내에서는 스펙 투자가 그만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근데 국내는 지금 굉장히 핫해요. 지금 핫해요? 네, 몇 개월 전부터 핫한데 지금 공모가가 국내는 2,000원이에요. 근데 한 57개의 스펙이 있어요, 국내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소팅을 해서 평균 주가를 계산해 봤더니 3,000원이에요. 3,000원이요? 그러면 50%가 이미 오른 거네요. 그렇죠. 평균이 그렇고 잘 나가는 친구들은 이제 뭐 2배, 3배, 4배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작년 미국, 작년 4분기에서 올해 한 2, 3월까지 그 스펙 붐 때랑 비슷해요. 약간 한국 시장에 뒷북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있다.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0불 때 다 뿌려놨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인수합병 기업도 안 찾았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저는 일단은 10불에 들어갔으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늦게 들어가신 분은 손실을 보신 거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2,0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좋다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겠지만, 언론에서 여기 스펙이 뜬다고 하니까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미국 시장은 일단은 열풍이라고 했지만 뭐 정확히는 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르면 안 되는 건데 이벤트가 없으면 10불 또는 국내는 2,000원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뛰고 있는 거니까 되게 좀 비정상적인 거고, 미국 시장은 반대로 오히려 정상화가 됐다. 연초에 투기에 가까웠던 맞아요. 그 열풍이 투기예요. 잦아들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좀 조용해진 편이죠. 조해져서 정상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펙들을 공모가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합병 인수기업도 안 찾았는데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불대에다 있는 거죠. 저는 투자 열기가 좀 잦아들었으니 이때 스펙에 관심 갖는 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네요. 그렇죠. 이거는 스펙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주식도 비슷하다고 봐요. 남들이 이제 돈 번다라고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이제 어렵다, 힘들다 할 때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되는 거죠. 스펙으로 손실 본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가격이 다운되면서. 네. 그럴 때가 근데 지금은 새로 진입하는 구간으로서는 적기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10불이나 10불 살짝 아래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스펙 투자를 할 때 투자 기간과 이 목표 수익률은 얼마나 잡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스펙이 상장돼서 인수합병 기업을 찾는 스펙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년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상장된 다음에 대상 기업을 아직 찾기 전 단계까지가 찾고 1년 정도. 있는 단계. 찾고 있는 단계가 1년 정도. 왜냐면은 이게 2년인데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찾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고 또 스펙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는데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스펙이라는 거는 합병 대상을 찾기 전까지는 공모가 $10 수준에 머무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년을 그 재미없는 장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면 맞아요. 투자자들도 굉장히 인내심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반대로 그만큼 이제 뭔가 하락장이 오거나 폭락장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딴 거는 다 떨어졌는데 내 거는 안 떨어지면 이 돈을 빼서 20, 30% 떨어진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인수합병 대상을 찾은 스펙,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러면 대상 기업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네, 그러면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이제 최종 상장을 해요. 그러면 투자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개로 이제 가져가고, 근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이벤트로 움직이는 거라서 딱 정의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메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단계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합병 대상 찾고 나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상장 전까지 요 단계. 예, 그래서 저는 한 연말까지는 최소 2배 정도, 상황이 다 달라지겠지만 2배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단계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엄청 높은 거네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되게 화랑일 때는 뭐 1단계, 2단계가 다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 합병을 발표해서 좋은 기업이면 이게 올라가죠. 근데 다만 3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 변동성이 있겠네요.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합병 이벤트로 올라갔으니 그 이후에는 3개월, 5개월은 이제 소식이 없으니 점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이랑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다 생각을 하면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분할 매수로 해서 정말 원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합병 대상을 찾아서 계약 체결한 그 시점에는 팍 오르니까 그렇죠. 기다리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3, 떨어지기를 5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떨어진 구간에서 저점 분할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상장이 되면 또 그 이벤트로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거고. 그럼 상장 시점 직전에 엑시트를 하시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가 되면은 공모가는 안정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져갈 수가 있어서 그거는 싫기 때문에 잃지 않아야 되니까 저는 1, 2단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 지금은 약간 2단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시네요. 네, 저는 잃으면 안 돼요. 투자금도 좀 요즘은 좀 커졌고 그리고 이제 가족도 있기 때문에 잃으면 절대 안 돼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더라도 스펙 투자 너무 어렵고 미국 주식도 어려운데 스펙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펙 ETF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만도 스펙 ETF가 3개가 상장돼 있고 네. 국내에서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최근에 미국 주식 스펙 ETF라는 거를 또 출시를 했는데 요들의 각각의 특장점은 어떤 건가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신생 ETF인데 첫 번째 상장된 게 이제 스파크 SPAK예요. 이 구성을 보면 60%가 이미 스펙으로 상장이 완료된 회사들이에요. 일반 주식인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 40%는 이제 인수합병 기업을 찾고 있거나 이제 찾은 1, 2단계가 섞여 거죠. 있는. 맞아요. 그래서 40%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일반 그 60% 같은 종목들은 중소형 성장주잖아요.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점이 요즘 좀 같은 있고. 장에서는 그렇죠. 판판이 깨졌겠네요. 네,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만약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어서 이런 중소형주 성장주에 높은 점수를 줄 때는 뭐 그때는 좋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SPSZ라는 그 ETF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SPAK와 비슷한 ETF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SPCX라는 ETF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100%가 이제 인수합병 기업을 찾고 있거나 찾은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 1, 2단계 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펙의 특성, 잃지 않다, 방어력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방어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건데, 운용사가 10불 때 잘 사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한 70개 정도가 그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뭐 좋은 기업을 찾았다 치고
이제 뭐 200%, 300% 올랐지만 70개가 돼 있으니까 수익률은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70분의 1만큼만 수익을 맛봐야 되는 거네요. 네, 시점이 다 다르니까 단기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스펙에 투자하는 스펙 ETF는 그렇게 추천하시진 않으시네요. 네, 좀 더 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장까지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일반주가 60%까지 포함된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SPCX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력이 좋으니까 지금 미국 주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고점이잖아요. 방어력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배당도 없는데 그렇죠. 배당 없는 방어력만 있으면 그게 큰 매력으로 그렇지 느껴지진 않죠. 않아요. 아니, 선택을 한다면. 보니까 SPAK 요거는 지금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11%고 네, 그럴 것 같아요. SPC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방어력이 더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좋은 구간은 아니긴 해요. 맞아요. 사실 작년에 국내에서 스펙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유명인들이 참여한 스펙 같은 경우가 크게 화제가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났을 때 주가가 그냥 후두둑 떨어지면서 정말 많이 물리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빌 에크먼, 차마스 같은 이런 스펙 업계의 유명인들이 관여한 스펙들의 이제 묻지마 투자 열풍이 올해 많이 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주가 급등락하면서 이제 물리신 분들도 그만큼 많으실 텐데 네. 이렇게 유명인들이 관여한 스펙 투자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요? 빌 에크만의 PSTH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20불이에요. 다른 거는 다 10불이지만 관심을 좀 받고 싶었나 봐요. 빌 에크만. 자신감이 있었다는 네, 얘기겠죠. 빌 에크만이. 근데 이게 상장되고 나서 스펙이.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막 15%, 20% 프리미엄이 막 붙는 거예요. 빌 에크먼이 만들었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프리미엄 붙은 거죠. 그래서 33불이니까 한 60 몇 프로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샀을까요? 저는 안 샀죠. 20불에 공모가 나왔을 때도 안 사셨어요? 그때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그때부터.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미 공모가에서 벌어졌으니까 그만큼 제가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사죠. 그냥 한 주만, 그냥 전찰력만 보내는 거고. 근데 반대로 차마스 같은 경우는 제가 10불대에 있어서 IPO2, IPOF라는 종목을 샀어요. 10불대에. 그때 차마스를 보고 사신 거죠? 그렇죠. 보고 샀고, 근데 이게 IPO2라는 종목이 소파이랑 인수합병 하면서 크게 이익을 받고, 근데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연계된 그 다음 스펙, 그거는 IPOF 같은 경우도 한 60%가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인수합병 대상이 정해지지도 않은 거죠. 근데 저는 10불에 들어갔으니 좀 기다리다가 좀 빠지길래 이익 실현을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차마스만 보고 들어가서 한 번 수익을 봤다고 이 사람만 믿고 계속 가기보다는 60% 올랐으면 아 그냥 이익 실현하자라고 또 판단하신 거네요. 그런 유명인을 보고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 들어가는 게 잘못된 거였죠. 묻지마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개인들이 늘 함정에 빠지는 이유죠, 사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10불 공모가 중심에서 사면 이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아까 빌 에크먼이 만든 이제 스펙 얘기하셨는데 이 PSTH인데요. 여기에 아직 물려 있는 혹은 엑시트 하겠다라는 판단을 아직 안 내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 주가가 공모가에 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 바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손절해버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미 바닥이니까. 근데 앞으로 인수합병 기업을 찾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를 짚자면 그게 한 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스펙이거든요. 큰 기업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못 찾으면 20%면 한 8천억 원이잖아요. 저희는 그 돈을 돌려받지만 빌 에크만은 휴지 조각이 돼요. 무조건 목숨 걸고 찾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보고 좋은 기업을 찾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고. 방금 요거 말씀하신 20%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공모가 수준은 돌려받지만 설립자들은 20%를 뱉어내야 된다라는 투자가 거죠. 돼 있고 그건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 돌려받지 못하니까 20%면 엄청 큰 돈이죠. 8천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라서 목숨 걸고 찾을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일단은 좀 힘들지만 기다려서, 원래 기다리는 거예요, 스펙은. 기다려서 좋은 기업을 찾고 합병 발표하는 걸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종 상장 전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최종 상장이 끝나면은 그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20불이.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엑싯을 해야겠죠. 합병 실패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며칠 전에 저는 지금 PSTH를 사고 있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이제야. 지금이 공모가 수준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정말 시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엑시트에 대한 판단을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거네요. 7월 말에는 CCIB 스펙과 합병을 마무리한 루시드가 이제 LCID라는 티커로 재상장을 했는데요. 이게 전기차 업체인데 시총이 벌써 378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요. 이 루시드 종목이 그래서 제2의 테슬라가 되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상장했기 때문에 이 대주주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 주가가 또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 파이프 물량이 굉장히 좀 위험해요. 파이프라는 거는 일종의 스펙 사모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어떤 기업을 합병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이제 사모 펀드나 또 돈이 많은 투자가한테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라서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서로 롱텀으로 가기보다는 경영이 차익이 있으면 실현해서 던져버려요. 최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한 40%가 빠졌어요. 전기버스 회사 프로테라. 네, 시간이 빠졌고 그 다음에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 같은 경우도 그 파이프 물량이 이펙트가 되면서 30%가 빠졌어요. 근데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해제일이 아마 9월 1일이 될 거예요. 9월 1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네. 날이다. 네, 이펙트 되는 날짜에 따라서 좀 밀릴 수는 있는데 가장 빠른 날은 9월 1일이 될 거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두 종목처럼 30% 40%가 무조건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건 모르는 거고 근데 다만 루시드 모터스가 너무 좋아서 그걸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소파이나 프로테라는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예수 물량의 시점을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잡고 염두에 두셔도 되겠네요. 만약에 3단계에서 들어가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을까. 아, 요거를 이제 3단계 투자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상장 맞습니다.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쫙 나올 그쯤에 딱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프로테라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루시드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인 거예요? 근데 제2의 테슬라라 그러면 우리 그 테슬라 주주님들 되게 화를 내세요. 감히 루시드가. 네, 저 테슬라에서도 팬이고, 근데 반대로 저도 그 스펙을 상장을 한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또 팬이기도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은 루시드 모터스와 테슬라를 비교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좀 비유를 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근데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는 기어다니다가 이제 두 발로 섰어요. 아, 10개월. 근데 한 발을 못 뗀 상태예요. 쓰기만 한 상태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루시드 모터스에. 그 이유는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 근데 미국 언론들이 제2의 테슬라다, 테슬라의 대항마다, 테슬라 킬러다 별칭 등을 막 붙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공장도 없고 그리고 공장 짓다가 파산하고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건데 루시드 모터스는 애리조나의 공장을 다 지었고 지금 차량을 딜리버리 하기 직전이에요. 그 단계까지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을 때 돈 먹는 하마처럼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양산 작업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 단계까지 갔는데 차량을 보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테슬라랑 견주도 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발짝을 뛰어야 되는 게 양산화 작업, 딜리버리가 이번에 하반기로 밀렸어요. 다시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돼야 이제 한 발을 뛰는 거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잘 판매가 돼야겠죠. 그래야 다음 모델인 이런 SUV도 나오거든요. 그래비티라고. 정말 저는 사고 싶어요. 여기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 차량이. 그것도 판매가 되고,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이제 사우디에도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중동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이제 걷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잘 견뎌내면 이제 걸어다닐 수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는 테슬라처럼 뛰어다니는 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감히
제2의 테슬라라는 명칭들을 미국 언론에서 붙이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리차드님이 루시드의 팬인 것을 전제로 들어주시면 될 것 네, 저 같아요. 테슬라도 팬입니다. 네. 진짜요? 네, 맞아요. 둘 다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이 10불대에 있다가 테슬라가 우리 800불대에서 500불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스펙을 정리해서 저는 테슬라를 또 사요. 현금 지급기처럼 기다리다가 빼서 그 돈을 묶인 게 아니에요. 빼서 떨어진 종목을 사는 그 기관들이 그렇게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지 말고 이 스펙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그 그렇죠. 용도로 떨어졌을 때. 쓰는 거네요. 좋죠. 그러면은 스펙이 터지면 거기서 돈을 벌고 안 벌더라도 떨어지면 방어력이 좋으니까 빼서 다른 걸 사는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2의 루시드가 될 만한 스펙은 뭐가 있을지. 제2의 루시드면 제3의 테슬라가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전기차 말고 다른 거는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제2의 드래프트 킹즈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킹즈는 이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업인데 또 스펙 상장을 했어요. 그게 10불인데 지금 50불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이제 5배를 상승을 했죠. 근데 제2의 드래프트 킹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액을 보면 세아라는 종목인데 세야. 네. 그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업 및 온라인 카지노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 인수합병 발표까지 한 상태예요, 지금. 세아가 슈퍼그룹과 합병키로 계약 체결을 한 거네요. 한 거예요. DA를 체결한 예, 거네요. 잠깐 몇 개월 후에 최종 상장이 되겠죠. 슈퍼그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2단계 들어갔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중을 싣고 있다는 게 이 종목인데, 근데 제2의 드래프트 킹즈라고 했지만 매출액을 보면 더 커요, 슈퍼그룹이. 그리고 이익을 보면 에비타 기준으로 드래프트 킹즈는 마이너스, 근데 슈퍼그룹은 플러스인데 한 플러스 한 20% 정도. 오,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PSR을 봤죠. 봤더니 드래프트 킹즈는 한 20배 정도 돼요. 낮을수록 저평가된 거잖아요. 근데 슈퍼그룹은 3배밖에 안 돼요. 실적은 더 좋은데 PSR은 굉장히 낮으니까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뭔가 이럴 때는 이 드래프트 킹즈가 거품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저평가거나 저평가거나 둘 중에 이런 하나를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슈퍼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개국에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드래프트 킹즈는 미국에서만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기반이 영국 쪽 기반이거든요. 유럽 쪽. 그래서 이번에 스펙 상장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DGC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기로 했어요. 정부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DGC는 미국 10개 주에 그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세아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단계에서 이 슈퍼그룹과 합병 딜을 체결하고 나서 한참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에 올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이제 구간인가요? 떨어져서 지금 거의 9.9 이때 있어요. 거의 공모가 수준이네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게 기존에 1단계에 있던 친구들을 비중을 줄이고 여기로. 일로 또 ATM기처럼 올려서 물량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죠. 요것도 상장 직전에 파실 거세요? 아니면 이거는 쭉 들고 가실 거예요? 이제 안전마진이 보장이 되면 3단계까지 계속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마진이라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건가요? 상장 직전에 만약 주가가 한 10불대 있어요. 상장되고 공모가가 이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마진이 만약에 한 20% 30%가 상장 직전에 붙어 있다. 그러면 저는 계속 빠져도 견뎌낼 수 버틸 수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제일 무서운 게 상장 이후에는 파이프라 그랬잖아요. 파이프 물량. 맞아. 보호에서 물량이 풀릴 때가 그렇죠. 무섭죠. 근데 슈퍼그룹 요거는 파이프가 없어요. 어휴. 그러니까 저는 마진만 붙어주면 조금 장기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래요. 미국 진출해서 드래프트 킹즈를 이길 수 있겠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네. 많은데 근데 보면은 굳이 이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20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유럽 쪽 20개 국가겠죠? 남미도 있고 남미도 최근에 있고. 캐나다도 들어갔고 프랑스에도 최근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쉐어만 가져와도 이 기업은 이미 좋으니까. 오늘 이렇게 유망 스펙 중에서도 두 가지나 이렇게 지금 공모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또 힌트를 주셨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전 투자법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나와주신 리차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대체 공휴일에 스펙 투자 실전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